시골 시댁의 충격적 진실. 50년간 숨겨진 가족의 어둠.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로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55세 주부 김영숙 씨의 사연인데요. 이 15년간 시댁 농사일을 도우며 헌신적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하실 수 있나요? 남편과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들도 낳고 시동생까지 뒷바라지하며 착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농촌 며느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 집안에는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3대에 걸쳐 이어져 온 충격적인 진실이. 여러분도 시댁에서 이런 충격적인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숙 씨는 28배 나이에 시골 농가의 둘째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민호 씨는 성실한 농부였고 시어머니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인정 많은 분이셨죠. 우리 영숙이가 와서 집안이 화목해졌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영숙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작은 슈퍼마켓도 운영했어요. 농사철이 아닌 때에는 새벽부터 밤 11시, 12시까지도 동네 사람들이 담배나 술을 사러 왔거든요. 영숙 씨는 항상 옷을 단정히 입고 가게 문 앞에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이렇게 셋이서 한 방을 써야 했어요. 이상하죠? 새댁이 와서도 따로 방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영숙 씨는 결혼 후에도 제대로 된 신혼생활 한번 못 해봤습니다. 항상 시부모님이 계신 방에서 얼굴 붉히며 지내야 했어요. 그래도 그땐 몰랐어요. 이게 다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집안에는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인 장남 박민수 씨였어요.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이 시동생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영숙 씨와 남편이 힘들게 농사지어서 번 돈을 모아 5만 원, 3만 원씩 주면서 형님, 이걸로 좋은 분 만나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990년대 물가로 5만 원이면 상당한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동생이 어디를 간다고 생각하세요? 다방 여자들만 찾아다녔어요. 화려하게 화장한 그런 여자들하고만 한 달, 2달 사귀다가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여자들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농사 짓고 사는 건 싫다면서요. 영숙 씨가 오죽 답답했으면 하루는 지나가던 순경 아저씨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시동생 좀 경찰서에 며칠만 가둬놨다 주면 안 될까요? 맨날 술만 먹고 일도 안 하고.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정말 화가 나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경이 진짜로 와서 시동생을 수갑 채워서 데려간 거예요. 투서가 들어왔다고 형수가 신고했다고.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이 진짜로 신고로 접수된 거였어요. 시동생은 며칠 후에 풀려났지만 그 일로 가족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동생이 자살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일이 실제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숙 씨는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자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생각에.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와 남편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별로 슬퍼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원해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가족에게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죽은 후 시어머니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전보다 훨씬 냉정해졌고 영숙 씨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고 가면 누가 와서 담배 사갔다, 술 사갔다 이렇게 얘기라도 들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영숙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농사일로 바쁘고 아들들은 서울과 제주도에서 각각 살고 있었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큰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엄마, 제주도 놀러와요. 호텔방 잡아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영숙 씨는 농사일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주인공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영숙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봄날 남편 민호 씨가 논에 모내기를 하러 갔습니다. 30대 젊은 농부가 운전하는 이양기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그 운전자가 아직 서툴렀던 거예요. 논둑을 따라가다가 핸들을 잘못 조작해서 이양기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 겁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영숙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25년간 함께 농사짓고 살림을 꾸려온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착했어요. 농사철에는 자기가 밥을 못 해주니까 우리 식구들 밥값을 수첩에 적어뒀다가 가을에 벼 타작하고 나서 갚곤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식당의 외상으로 밥을 먹고 가을에 농사짓고 번 돈으로 갚는 정말 순박한 시골 농부의 삶이었죠. 영숙 씨는 혼자서도 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슈퍼 운영하면서 논농사도 짓고 이런 반전 예상하셨나요? 댓글로 반응 남겨주세요. 그런데 영숙 씨에게는 한 가지 따뜻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친시동생은 죽었지만 이삿짐 시동생들, 사촌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영숙 씨는 25년 동안 이 이삿짐 시동생들을 친아들처럼 돌봤습니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고 그런데 25년 동안 그렇게 해줘도 단 한 번도 형수님 이거라도 드세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딱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어느 날 가장 말없던 막내 이삿짐 시동생이 영숙 씨에게 쟁반을 들고 왔어요. 그 위에는 두부와 배추김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것저것 없지만 잡소 불치세요. 영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시동생의 배려였거든요. 그런데 그 두부를 자세히 보니까 그게 흑두부였어요. 흙이 묻어있는 거친 두부.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정말 옛날 방식으로 만든 토종 두부였던 거예요. 과연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영숙 씨가 나중에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흑두부를 가져다 준 막내 이삿짐 시동생, 그 사람만이 이 집안의 진짜 핏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영숙 씨가 친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박민수 씨는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고 정작 진짜 시동생은 이삿짐이라는 명목으로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시어머니가 장남이라던 민수 씨를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왜 가족들이 그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았는지, 왜 영숙 씨에게 제대로 된 방도 내주지 않았는지 모든 게 설명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숙아, 너는 우리 진짜 며느리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그제야 영숙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25년 동안 속아서 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집안이 자신을 지키려고
그런 복잡한 방식을 택했다는 걸 알고 보니 이 집안에는 3대에 걸친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형이 육점이 오전쟁 때 월북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박민수 씨였던 거예요. 가족들은 그를 거둬줬지만 당시 시대상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영숙 씨가 와도 제대로 된 대접을 못 해준 거였어요. 혹시라도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그때는 연좌제라는 게 있어서 가족 중에 월북자가 있으면 취직도 안 되고 사회생활이 힘들었거든요. 영숙 씨의 남편 민호 씨도 사실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아내에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아픈 가족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시동생들은 이삿짐이라는 명목으로 떨어져 살면서도 계속 이 집안을 지켜봐 왔던 거였어요. 주인공이 옳은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진실을 알고 난 후 영숙 씨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삿짐 시동생들이 사실은 진짜 가족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그들과의 관계가 훨씬 따뜻해졌어요. 특히 그 흑두부를 가져다 준 막내는 정기적으로 영숙 씨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 같아요. 영숙 씨는 농사도 그만두고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아들이 엄마 이제 편히 사세요라며 월세를 대주겠다고 했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둘째 아들도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휴가 때마다 어머니를 만나러 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5년간 고생한 게 아니라 25년간 진짜 가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숙 씨는 지금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이런 사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같은 또래 할머니들이 모여서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연도 있고. 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고 피가 안 섞였다고 해서 남이 아니라는 것.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영숙 씨가 25년 동안 정성스럽게 돌봤던 박민수 씨는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그 역시 이 집안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다만 시대적 상황이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죠. 그리고 진짜 시동생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계속 가족의 끈을 놓지 않아 영숙 씨가 힘들 때마다 따뜻한 관심을 보여줬던 거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흑두부가 정말 달콤했어요. 25년 만에 처음 받아본 진짜 가족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영숙 씨는 지금 65세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새로운 가족 관계 속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시골집을 정리하러 갈 때면 그 막내 시동생이 꼭 와서 도와줍니다. 무거운 짐 나르는 것부터 청소까지 다 해주면서 형수님, 이제 편히 사셔야 해요.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숙 씨는 그간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진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진실을 알고 난 후로는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뭔가 어긋나 있다고 느꼈던 관계들이 제자리를 찾은 거죠.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세상에는 정말 복잡한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영숙 씨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흑두부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그 막내 시동생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분이 직접 전통 방식으로 만든 두부를 시동생이 가져다 준 거였죠. 그 두부 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건 그 시동생 내외가 20년 넘게 영숙 씨를 위해 기도해 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절에 가서 우리 형수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왔다는 거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이삿짐 시동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영숙 씨는 명절 때마다 그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해 먹어요. 정말 친가족처럼 지내고 있답니다. 가끔 영숙 씨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처음부터 진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더 일찍 친해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대요. 젊을 때 알았으면 오히려 복잡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얻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 사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 같은 것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숙 씨는 이제 정말 행복해해요. 25년간 고생한 게 아니라 25년간 진짜 가족을 만들어 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감사해져요. 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단순히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진실이 늦게 밝혀져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복잡한 가족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영숙 씨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인생은 정말 기대하지 못한 반전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좋은 반전들로 말이에요. 영숙 씨의 마지막 말이 계속 기억에 남네요. 비슷한 막장 사연이나 가족사 관련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진짜 의미와 시간이 주는 지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모두 가명 및 허구임을 밝힙니다.